그럼 저희는 또 다른 기업 공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저는 대한민국 건설업계 빅5라고 꼽힐 수 있는 그 중에 하나 기업 준비했습니다. 바로 DL-ENC 소식 준비했는데요. DL-ENC는 건축, 토목 플랜트 등 건설 분야와 또 석유화학 분야 등 정말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또 국회의사당, 그리고 이순신 대교 등 대한민국 대표 건축물들을 건설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주택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 아파트 브랜드죠. 이편한 세상, 그리고 고급 아파트 브랜드 아크로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DL-ENC에 대한 공시와 또 기업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이어서 공시 소식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입니다. 공사 수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시설 사업 건설 공사입니다. 8,737억 2,992만 원의 계약 금액을 명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을 매출액 대비 10%로 정정해서 올라온 공시인데요. 본 산업은 경기도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는 SG 레일 주식회사로 계약 종료일은 24년 12월 29일로 명시됐습니다. 네, 현재 이 GTX A노선 같은 경우에는 동탄과 또 수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이후 구간에 대한 수주 계약 공시가 전해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공공사에서도 좀 큰 활약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세한 정보 또 알려주시죠. 네, DL-ENC가 건설업계 최고 수준의 이익률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 노선 이 제3-109 노반신설 기타 공사로 2,446억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한국투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대전 대동 2 주거환경 개선산업 1, 2블록의 이 공동주택 건설 공사와 또 조성공사 입찰에 이 금호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수주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주택사업과 또 사회 간접 자본 건설, 또 토목 산업에도 공공공사를 따냈습니다. 지난해에는요, 이 기술형 입찰 최대어로 불리는 남해 서면에서 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에서 6,974억 원의 규모를 따내면서 이 공공공사의 두각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뿐만 아니라 연말에는요, 8,730억 원의 공공공사 수주 실력을 또 달성을 하면서 상위권에 이름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올해는요, 상반기에만 지난해 2배 이상에 가까운 그런 실적을 올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상반기에만 지난해 2배 가까운 실적을 냈다고 하니까 이번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실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실적은 사실은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 매출은요, 2조 7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6% 증가했지만요, 영업이익은 326억 원을 기록하면서 54.7% 감소했습니다. 이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를 보니까요. 해마다 뛰고 있는 원가율 때문인데요. 주택을 비롯해서 토목과 플랜트까지 포함되는 이 원간 원가율을 보니까요. 지난해 2021년 80.5%에서 2022년 85.7%, 또 2023년에는 89.3%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력 사업인 이 주택 사업의 원가율이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주택 사업에 대해서 보수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원가율이 좀 개선이 되면 수주 활동도 재개가 될 것으로 그래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가율 개선 요인을 보니까요. 하반기에 좀 기대되는 금리 인하도 있겠고요. 원자재가와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안정, 그리고 인상된 공사비의 시장가 반영 등이 있겠습니다. 네, 실적은 좀 다소 부진했지만 그래도 양호한 좀 재무 건전성을 보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건설업계에서는 이 신용 등급이 또 좋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DL-ENC는요, 한국신용평가, 그리고 한국기업평가, 그리고 나이스 신용평가로부터 회사채 신용 등급이 안정적이다라는 AA-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9년 6월 등급 부여 이래 6년 연속으로 건설업계 최고 수준인 AA-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 3대 신용평가사는요,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DL-ENC의 최고 우수한 또 시장 지위와 이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업 경쟁력, 그리고 다양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풍부한 수주 잔고가 뒷받침되어서 정말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외 환경 변화에 또 대응 가능한 재무 안정성 또한 갖추면서 이번 평가에 대한 근거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말은요, 또 DLENC의 연결 기준을 보니까요, 순현금 보유액이 1조 2,506억 원입니다. 그리고 전년 말 대비해서 1,896억 원 증가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은요, 2조 4,320억 원이고, 또 차입금 의존도를 보니까요, 13.5%, 또 부채 비율은요, 102.3%로 나타났습니다. 좀 이로써 업계 최고다라고도 최저 수준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수익성을 좀 중심으로 해서 내실 경영과 또 리스크 관리 그리고 계속해서 좀 전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 환경의 난관을 좀 극복하겠다라고도 밝히고 있는데요. DLENC가 올해 건설회사 시공 능력 평가에서도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5대 건설업체에 입성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는데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4년도 건설업체 시공 능력 평가에 따르면요. DLENC가 시공 능력 평가에 9조 4,921억 원을 기록하면서 5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시공 능력 평가는요, 이 발주사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그런 기준인데요. 건설공사 실적과 또 경영 상태, 또 기술 능력, 신인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매월 7월 말에 결과를 공시하면서 올해 평가는 전국 85,642개 건설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85.2%에 해당하는 73,400개의 또 73,004개의 또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공 능력 평가에서 상위권까지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더욱더 좀 믿을 만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건설 현장에서 또 꼭 필요한 게 이 콘크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동안 또 콘크리트 압축강 문제로 인해서 부실 공사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좀 이러한 문제를 막는 데 있어서도 또 DLENC가 앞장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DLENC가 국내 최초로 현장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실시간 단위 수량 측정기를 개발했습니다. 상용화해서 전 현장에서 좀 적용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요, 이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품질 문제를 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단위 수량은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에 포함된 물의 양을 의미합니다. 단위 수량 검사를 통해서 콘크리트 제조 시에 이 물의 양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했는지 그렇게 확인이 하게 되는데요. 배합 설계에 적용된 배합수보다 더 많은 물이 포함될 경우에는요, 콘크리트 강도와 내구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이 품질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좀 거쳐야 하는 검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콘크리트 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르면요, 이 현장에 반입되는 콘크리트 120세제곱미터다 그 단위 수량 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좀 검사가 실시하기 어려운 건설 현장이니만큼 일부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단위 수량을 좀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DLENC가 현장에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이 단위 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콘크리트 시료를 일일이 채취하지 않고도 이 콘크리트가 그 펌프카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파법으로 인해서 활용된 장비를 투입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단위 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실시간 측정된 값은요, 이 품질 관리 서버를 통해서 현장에서 모바일로 즉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단위 수량이 기준치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도 있습니다. 또 인력 투입과 또 소요되는 시간까지 줄면서 효과적인 정말 품질 개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콘크리트 품질 문제를 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콘크리트 검사를 통해서 품질 확보에 나서고 있는 또 이 DL-ENC의 측정기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전에 힘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지난 14일에는요, 또 이 DL-ENC가 주주총회 그리고 이사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올해 이 DL-ENC가 창립 85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신임 대표이사가 또 선임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DL-ENC가 이 박상신 주택사업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박상신 시민대표는 이 대림산업 대표 시절인 2019년에 이 사업 구조와 조직 문화 혁신을 좀 주도했고요. 그리고 역대 최대인 1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인물이라고 합니다. 앞서 3호에서는 경영혁신본부를 맡아서 워크아웃 조기 졸업과 또 경영 정상화를 이끌어내는 등 이 위기관리 능력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DL-ENC 측은 이 박 대표가 검증된 리더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성공 경험을 신산업으로 확대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DL건설도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바로 강윤호 전무가 선임됐는데요. 강윤호 대표는 이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전개하는 한편 이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리벤싱한 그런 작업에 집중을 하고 이런 내실 다지기를 통해서 체질 개선에 휩쓸 예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주주총회와 관련한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사실 이 건설 업계가 요즘에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좀 업황부진을 계속해서 좀 겪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 좀 해결되지 못한 게 아무래도 이 부동산 PF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건설주들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반기 좀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나아질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 또 언급해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상반기 신규 수주가 또 전년 대비해서 급감했습니다. 증권가의 분석 살펴보면요. 먼저 교보증권은 또 아쉬운 2분기 실적을 좀 꼬집었습니다. 그래도 DL-ENC가 이 재무 구조를 좀 바탕으로 안정적인 본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도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부 대책의 수혜 가능성도 보고 있다면서 이 투자 의견은 그래도 유지로 잡았고요. 목표가는 다만 그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43,000원에서 3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어서 하나증권의 리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증권 연구원은요, DL-ENC가 이 상분기까지 주택 원가율을 92%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까지는 좀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91에서 92%, 또 내년 하반기에는 80% 중후반대로 좀 예상한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요. 이렇게 수주 잔액이 좀 크게 줄지 않았고요. 또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체력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버팀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평가하고 있는데요. DL-ENC 관계자는요. 사업 수주는 어느 본부가 됐든 이 수익성 위주로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 본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원가율이 개선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이 적극적인 수주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DL-ENC에 대한 공시와 기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DL-ENC 공시 요약입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입니다. 공사 수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시설 사업 건설공사입니다. 이 계약 금액은 매출액 대비 10%로 정정에 올라왔습니다. 경기도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그런 공사 소식입니다. 계약 대상은 SG레일 주식회사로 계약 종료일은 24년 12월 29일로 명시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현장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실시간 단위 수량 측정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검사가 가능해져서 품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